사회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초대하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제 기억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무빙워크인가? 그것도 처음으로 타보고요.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들은 전통시장을 그렇게 신기해합니다. 뭐 호떡도 굽고 붕어빵도 굽고 나물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하는 그런 상인들을 그렇게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이 전통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 따뜻함이 있는데요.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소비자들도 시장에 자주 가야 하고 또 소상공인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예, 뭐 저희 코로나 19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또 그 매출 많이 올려야 되는데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뭐 덩달아 바쁩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생생경제하면서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려움도 전달하는데 저 사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 모시고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모셨고요. 일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알려져 있고요. 저희 공단은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중소벤처 기업부가 하고 네. 이를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돈을 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뭐, 저희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아닌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뭐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정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이군요. 여러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제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우리 전통 가게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 이 전통시장은 전국에 1,450개가 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자치구당 1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가깝게 있으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자주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자주는 안 가시겠습니다만 의외로 전통시장 많이 있고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아까 이제 쭉 설명하신 그런 소상공인이 전국에는 보통 630만 명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30만 명이요. 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이사님.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 함은 네. 아까 제가 퀴즈에도 냈지만 어떤 사람은 지칭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주로 이제 자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음식점업,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 유통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렇게 물건 파는 점포 가게, 네. 요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요. 아까 퀴즈 답을 해도 되는가요? 자, 퀴즈 정답을 이사장님께서 직접 공개하시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5명 미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5명 미만입니다. 제가 먼저 공개하셨으니까 정답을 조금 보내주신 분들 말씀드리면, 근데 이사장님 오답도 많아요. 4665님 8명, 1582님 8명. 예, 그게 아마 일반적인 그런 개념적인 거 아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82님 5명 이하입니다. 4162님 5인 미만입니다. 또 7580님 5명, 1744님 5명.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5명 미만입니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어서 4명까지 네. 고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주로 소상공인이라 부르네요. 예, 조금 규모가 이제 적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요즘은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의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에 따라서 한 10억에서 120억 사이에 있는 미만에 있는 것이 이제 소상공인
이라 저희들이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꼭 점포가 없어도 그곳에서 10억에서 한 120억 사이에 매출을 내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사장님 정말 현장 목소리 듣느라 많은 곳 다니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직접 만나고 계세요? 예, 그 정책이 이제 현장에서 잘 그대로 당초대로 목적을 거두려면 네. 이게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단에 온 지 한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현장을 쭉 한번 보면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그 정책들이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잘못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우리 매장이라든지 뭐 전통시장 쭉 하여튼 뭐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으세요? 아, 저는 절대 사드시죠? 얻어 먹으면 안 되고요. 일단 네. 저희는 뭐 제가 갔을 때는 특히 이제 많이 준다는 것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정해진 대로만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사서 네. 뭐 먹거나 사서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뭐 전통시장도 가면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이 있어서 그럼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죠. 네. 제가 이 이야기 왜 얘기하냐면요. 이제 총선철 되면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시장을 다녀요. 제발 돈 주고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님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분들 꼭 돈 주고 사드시고요. 네. 그럼 다니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특히 이제 전통시장 부분들이 이제 상인들이 이제 많이 몰려 계신데 일단 여기도 이제 고령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죠. 네, 고령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는 것은 다른 예를 들면 백화점이다, 대형마트다, 뭐 전통시장이다 하는 이 오프라인 매장들은 네. 이 매출이 거의 정체하거나 한 2 내지 3% 정도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증가하는 뭐 이런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들이 최근에 한 30%씩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최근 한 5년 동안 한 3배 정도까지 이렇게 45조가 113조 이게 18년 113조를 기록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이 전통시장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전통시장, 뭐 백화점, 대형 그렇죠. 매장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신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대응 전략이라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도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 하여튼 그렇죠. 어려움이 지금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분들, 이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결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소상공인들이 근데 전통시장 내에서 개별적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뭐 있고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뭐 떡집을 해서 떡을 전국적으로 배송해서 판다든지 반찬을 그렇게 판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전통시장도 전통시장 단위에서 전체 좀 다양하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니까 전통시장 단위로 이렇게 온라인을 좀 활용해서 좀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게 중기부터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상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문제죠.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지만 아까 고령화 말씀도 하셨지만 연세가 많으신 상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체 시장별로. 네, 시장 단위로 시장 단위로. 저희들 이제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기본적으로 뭐 온라인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 사진 찍어가면서 설명해서 올릴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것 얼마든지 위탁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온라인 교육도 저희들 해서 네.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그렇게 판매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상공인들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또 융자 지원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전용 예산이 쓰이는 겁니까? 예, 저희들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3조 2천억 규모가 되고요. 네.
그 중에 저희들 그 융자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2조 3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통시장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 협동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조 사업이 9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융자 자금 정책 자금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2조 3천억으로 저희들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이게 저희들 이제 대출해가는 규모는 한 3천억 내지는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네. 3,500만 원. 3,500원.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보면 이렇게 그 운전 자금이라든지 그 한 해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시중 금리보다는 한 1 내지 한 1.5%가 낮고요. 그리고 대개 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해서 내지는 한 3년에 이렇게 그 상환하는 뭐 이런 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4162님도 기후에 따라 매출도 달라집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은 정말 훅 하는 바람에 확 날아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융자 자금이 융자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융자할 수 있는. 자, 오늘 이사장님을 모시게 된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방금 전에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뭐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 위해 파격적 지원해야 된다. 비상한 시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공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소상공인들을 돕고 계십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예, 일단 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것도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이 오는 우리 장소기 때문에 그 전임이 전파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조금 오지는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금 환자들은 조금 잠잠해지다가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염 관리는 어느 정도 일단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매출 부분이나 이게 대개 보면 한 30%에서 한 40% 그 사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로 최근에 이렇게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봄철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특히 이제 매출을 높이기 위한 고객들을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오시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당장은 매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책 자금 부분을 특별하게 이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객 유입을 도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지원이 있습니까? 자금 지원 같은 게? 네. 그래서 지난 주 13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책 자금이라 해서 소상공인 부분 피해를 입었다 하시면 이런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다 하면 정책 자금이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만 당초에는 200억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어제 월요일까지 저희들 이 정책 자금 대출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2,517억 원, 2,5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청이 와서 조금 일부 저희들 이제 신용 보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규모는 조금 이제 당초 원하셨던 것보다는 조금은 줄어들 텐데 지금 어쨌든 한 2,500억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도는 저희들 7천만 원으로 하고 지금 이제 이자 금리는 1.75%. 그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자금을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그래서 17분인가 지금 대출이 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출 일부 서류 갖추고 해서 이제 대출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 신청 받아본 규모는 2,517억 원 지금 받았고요. 몇 년 전 메르스 경우에 보면 2,400억을 지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 사례가 있군요. 2,400억 그때 2,400억을 지원하셨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요. 내 이야기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1.75%, 대출기간 5년, 그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어제 눈 내려서 너무 반가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려면 아마 이제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습기도 좀 있고 하면 더 잠잠하다 하니까 빨리 봄이 되기를 기다려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요 어려움을 이제 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 이제 정책 자금이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어쨌든 이 정책 자금은 이게 그냥 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도 그런 부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이렇게 대출되는 것보다는 요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의 그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이제 저 생업으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대출도 갚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뭐 상인들도 적극 나서 주시면 네. 좀 그런 아주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지금 너무 뻑뻑해서 못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약간 기름칠만 젖으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기름칠의 역할을 우리 이 자금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재기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 네. 굉장히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예, 그 재기 지원은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 보면 그 중소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20만 명, 120만 네. 그 업체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 83만이 그 폐업을 합니다.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83만이 이제 좀 많죠.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 뭐 그 기자재 정리부터 시작해서 세무, 법률, 그다음에 뭐 신용 이런 네. 부분까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걱정을 해 주셔서 원스톱으로 좀 할 수 있는 곳이군요. 작년에 이제 30명을 저 담아 주셔서 예산을 네. 담아 주셔서 네. 추경에 저희들 이제 센터에다가 재기 지원 그 코너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게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네. 있습니다. 재기, 지원 참 좋은 말입니다. 네,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에게 정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